대출을 받을 때는 한 10월 정도 여유 있게 빌렸기 때문에 내가 15일 정도를 지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책들입니다. 책을 뭐 계속 사서 볼 만한 그런 여유가 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계속 요약을 해서 정리해 봅니다. 부하씨는 누적조에서 500만 아주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인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는 것 말이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허리디스크와 공황장애로 건강을 잃고 나서야 회사에서 버티는 건강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고, 과정에서 깨달은 부와 성공에 대한 인사이트 블로그 매일 아침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는 5만 7천 명의 이웃이 부하의 글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누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 시작한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레드에도 팔로워가 6만 명, 또 5만 명, 2만 명이 달성했다. 월급 받는 등록한 직장인에게서 이제는 블로그, 작가, 강연자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40대 초반의 나이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블로그, X,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다양한 채널을 넘나들며 부와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다. 전적으로 부의 동력이 있다. 좋은 이런 연구를 하는 저자네요. 나도 부를 끌어당기는 글쓰기다. 어떻게 썼는가 한번 봅시다. 도움을.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초청상. 참 예쁘고 또 단정한 책이다. 꼭 필요한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정말 많다. 하지만 쓸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잘 쓰는 것과 쓸 줄 아는 것은 매우 다르다.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얻으려는 건강과 사랑, 좀 더 세밀하게 말해서 팔로워와 독자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이제 글을 쓰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처럼 꼭 필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김종원 작가가 이렇게 추천했고, 글을 왜 써야 할까? 슈퍼노멀 저자 조은규 PD 추천했네요. 부를 끌어당기는 글쓰기. 부하씨가 우리 코리안인가? 자기 소개가 그렇게 간략하고 깊은 자기 소개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부하라는 그런 걸 차리면 될 건가요? 그래서 소개는 부를 끌어당기는 글쓰기. 유익한 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르려고 아직도 첫 회사에 합격했던 그 날이 생각납니다. 16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저희 면접 때문에 지방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고, 며칠 후에 제가 어머니를 다시 서울역에 모셔다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기차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 통지에 참 껴안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이 지나자 전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할 뿐이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 같이 부속품이라고. 그러니까 로보틱 기술찾기에 1분면을 했다는 거죠. 이만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내가 언제든 남에게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친했던 선배가 회사의 압력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득 책상에 앉아서 명함이 박힌 회사 이름을 가리고 나니 초라한 제 이름만 남았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이름만으로 살아남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 나도 얼른 명함을 만들어보자는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멈추고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대로 주제를 결정하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시작했고, 하루에 한 개를 쓰다가 하루에 두 개를 쓰고
어쩌면 하루에 3개를 이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5만 7천 명의 이웃이 있고 대부분의 글은 평균 5천 명 이상이 읽어줍니다. 공감도 평균 1000개, 댓글도 150에서 200개 정도가 달립니다. 상위 대단한 역사들은 단톡방과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작가와 블로거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4년 전 블로그 쓰기 시작 때 등등 이렇게 해서 이 책은 글쓰기를 하는 이유, 또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등등을 나누겠다. 오해는 하지 말자. 저는 본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업은 우리가 자기 개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의 책을 읽거나 저희 강의를 듣고 온라인 글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에 멍하니 유튜브만 봤는데 지금 블로그와 X 등에 글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TV 보는 시간도 아까워요.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 읽을까 말까인데 지금은 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2권을 읽을 것입니다. 온라인 글쓰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글감을 생각해야 되고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인데 주로 검색에 걸리게 하기 위한 정보성 글을 쓸 때 발생합니다. 바로 내용에 집중해보다 검색어 반복과 상위 노출을 위한 형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죽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사고가 남게 있지 않고 검색 경쟁을 위해서 글쓰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써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독자의 마음에 AI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4년 동안 경험을 깨달은 것을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네요. 일단 글 쓰기를 하는 겁니다. 했고요. 거기 물이 있었구나. 자, 이제 도착할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완도로 이제 도착하는 시점인데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해수만 다니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은 그런데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SNS를 모두 연결하라. 그래서 글을 나누어서 부를 창조하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1장에서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제 완도 바닷가를 보면서 해볼까요?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 회사만 다니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회사만 다니다가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나는 글이 디스크로 입원한 적이 2번이 있다. 첫 번째는 힘들었고 두 번째는 지옥이었다. 두 번째는 글이 디스크가 터졌을 때 의사는 내게 다시는 글을 썼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죠.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회사만 다니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글쓰기. 다시 며칠 지나가 마음이 차분해졌고 글쓰기 하면서 좋았던 것은 공짜라는 점이다. 블로그는 아무나 개설할 수 있다.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돈이 들지 않는다. 또 글쓰기를 하면서 회사에 국한된 인간관계를 넓힐 수가 있었다. 글쓰기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는 회사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회사 내 인간관계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 온라인 글쓰기는 자기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블로그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글쓰기에서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온라인 명함이다. 온라인 명함,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명함도 만들고 나는 이제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회사에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내가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아무도 너를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가 나를 책임져 주었지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학력과 성적이 좋은 곳의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가정에서지도 모른다. 회사는 평생 고용을 제한했고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의 문도 넓었다. 입사만 하면 30년 이상을 일할 수 있었고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40년 넘게 일을 했고 또 어머니는 한 직장에서 30년 일을 했다. 내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는 은행의 조기 퇴직 대상자는 50대 이상이었다. 내가 사회 초년생이 되자 40대가 조기 퇴직을 권유받게 되었고 지금은 30대도 그렇다. 지금 시대에는 평생 직장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차를 가지러 가야 될 시간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을 쓰자. 모든 습관은 100일을 지속하면 굳어진다고 한다. 한번 만들어 보자.